GTX C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동탄같이 집값의 움직임이 있을 곳은 GTX C 노선 중에는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를 선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거고, 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GTX A 노선이 개통했는데요.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동하는 광역철도죠. 개통을 앞두고 동탄역 롯데캐슬 22억을 찍었습니다. 545명이 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GTX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GTX A 노선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28년 준공 예정인 GTX C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동탄같이 집값의 움직임이 있을 곳은 GTX C 노선 중에는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를 선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거고, 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GTX C 노선의 특징은 강남 중에서도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삼성역과 양재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도를 좀 크게 봤을 때 이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호재인데, 과천이나 인덕원, 왕십리, 청량리 같이 꼭 GTX가 아니어도 강남이랑 가까운 곳은 그 호재바를 덜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위쪽으로는 덕정이나 의정부 같이 강남 출퇴근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들인데 고속철이 생기면서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아래쪽으로는 수원이나 의왕 같은 곳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곳들이 호재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GTX C 노선의 가장 북부에 있는 덕정역, 이 덕정역을 끼고 있는 2기 신도시인 양주 신도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이고요. 위치는 당연히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양주시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도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서울 강남이 이쪽에 있고요. 1호선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위쪽으로 양주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양주시청 위쪽으로 이런 H자 모양으로 양주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로는 1호선 덕계역과 1호선 덕정역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지도를 크게 봤을 때 이 위쪽에 제가 빨간색 칠하고 있는 곳이 양주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강남에서 양주까지 직선거리로 33km,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에서 양주까지 마찬가지로 33km고요. 주요 업무지구인 서울시청 광화문권에서 양주까지는 직선거리 27km입니다. 자, 이 양주 신도시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약 100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할 때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여의도가 마치 뭐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거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고요.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짠! 여의도의 고구마를 올려놔 보면 딱 들어가죠. 100만 평짜리 여의도 고구마를 양주 신도시로 올려놔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갑니다. 슝! 슝! 가져왔고요. 양주 신도시의 여의도 고구마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2개, 그대로 복사해서 3개, 그대로 복사해서 방향을 좀 틀어서 4개. 자, 양주 신도시 크기에 대한 결론. 양주 신도시는 10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 고구마 4개 정도 되는 크기의 초대형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설명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양주 신도시에는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TX 등 교통 호재가 반영되기 전인 지금은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교통편이 어떨까요? 1호선 따라 쭉 올라오면은 덕계역과 덕정역이 있습니다. 덕계역에서 출발해서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역까지 간다고 봤을 때 2회 환승을 해야 되고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덕계역에서 서울시청까지 마찬가지로 2회 환승을 해야 되고 1시간 10분 걸립니다. 교통편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덕계역에서 핵심 증권가인 여의도까지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2회 환승해야 되고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네요. 대규모 신도시 양주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광역교통이 해결이 안 돼서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교통이 해결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양주 신도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은 강남을 가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P버스 노선 4개 정도가 양주에서 강남으로 운행을 합니다. 양주에는 크게 3개의 교통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거죠. 바로 GTX C노선 착공 소식입니다.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한 29년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GTX A노선 제가 타고 온 거 영상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시고, 덕정역 기준 청량리까지 18분이네요. 청량리에서 2정거장 더 가면 삼성역이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에서 강남 테헤란로까지 20여 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TX의 특징은 좌우로 꾸불꾸불 다니지 않고 일자로 한 번에 딱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 시속 180km까지 달립니다. 기차가 아니고요. 일반 교통카드로 삐 찍고 들어가서 지하철이랑 똑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역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양주 신도시 내에서도 GTX가 서는 덕정역 주변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로는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회천중앙역 역사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천중앙역을 이용해서 바로 GTX 덕정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천중앙역 주변 아파트들도 직간접적으로 호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2027년 정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GTX보다 더 빠르게 개통되는 게 회천중앙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TX만큼 큰 호재가 양주 신도시에 또 있는데 바로 7호선 연장입니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 노년, 학동, 강남구청, 청담, 건대입구, 이런 식으로 주요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고 장암까지 운행을 하는 게 7호선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양주 신도시 옥정까지 이어집니다. 강남 건대에서 올라온 7호선이 이런 식으로 양주 옥정까지 연장이 되고 25년 준공이라고 써져 있죠. GTX에 이어서 7호선 연장까지도 환승 없이 강남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잖아요. 양주 신도시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GTX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호재를 받는 지역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평형의 아파트의 수요가 몰릴지, 어떤 가격대를 봐야 하는지, 세대수, 입주 연차, 용적률, 매매와 전세 가격 분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합니다. 호재 지역에 가서 호재를 받지 않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아파트를 찾는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강 이상의 강의를 들어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투자 공부하는 거에 돈을 아끼면 안 되겠죠.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었고요. 강의 커리큘럼만 무려 12챕터입니다. 전체 강의는 29강이고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1챕터는 갭투자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도 없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설명드릴 거고요. 챕터 2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투자 지역, 오늘 설명드렸죠. 그 안에서도 투자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그리고 임장에 가서 물건이 많은 부동산을 찾는 방법. 네 번째 챕터는 이건 디테일입니다. 투자를 하러 갔는데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대처 방법을 몰라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른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진짜 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이 6번째 챕터는 조금 특별한데요. 현장에서 중개업을 실제 하고 계시는 중개사님 2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깎는 방법이나 급매물을 소개받는 방법까지도 다 물어봤어요. 요거 한 챕터만 공부하셔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챕터 7은 가격 흥정하는 방법, 안전마진을 가지고 급매물을 더 싸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8챕터와 9챕터에서는 잘 파는 방법입니다. 좋은 가격에 내 것부터 빠르게 매도를 하는 방법,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거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전세값이 내려가는 역전세를 한 번쯤은 맞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내 집 마련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는 강의고요. 강의 제작에만 5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커리큘럼을 확인하세요.